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굉장히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710 대책을 뭐 보완해서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이제 카운트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공급 대책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도 이제 더 상향한다 뭐 이런 발표들이 나왔는데, 보면은 뭐 대책들 내용들 보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핵심만 아셔도 여러분, 요 제 영상만 보셔도 핵심을 바로 이해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투자의 방향성을,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핵심은 뭐 종부세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주택은 존전대로 가고 2주택부터는 8%,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11%가 가는 거죠. 개인일 때 얘기입니다. 법인은 문제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2주택, 3주택은 취득세가 8%, 12%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서를 또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잘.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카운트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를 정확하게 잘 해야지 취득세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무주택자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정주택 안에 있는 주택. 왜냐하면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먼저 샀다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사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를 제외하고 비조정 지역을 사고 조정 지역을 살 때는 네, 이게 8%가 적용이 돼요. 8% 취득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1에서 3%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이게 아니고 8%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비조정 지역을 사고 나서 조정 지역을 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 지역을 사고 2주택까지는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을 사고 또 조정지역을 사면 당연히 8%가 되잖아요, 취득세가. 근데 조정지역을 한 채 사고 비조정지역에 한해서는 한 채를 더 산다 하더라도 종전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발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정지역을 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더 사더라도 종전대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 8%가 아니라. 요거는 꼭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산정되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면은 8%, 12%를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서 왜냐면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가 다른 거를 살 때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에 한 채가 있고 오피스텔에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비조정 지역을 사면, 아까는 오피스텔, 예전 같으면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카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취득세 할 때 그냥 조정지역 한 채하고 비조정지역 한 채 했을 때는 종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3주택 세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근데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8%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첫 번째 조정 지역 먼저 사시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 지역을 사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시면 됩니다. 네. 이때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8%, 12%가 아니라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취득 단계는 사실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취득할 시점에는 그냥 4%, 4.6%, 면적에 따라 4.6에서 4.8%요 세율만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뭔가 주택을 사야 된다. 그러면 뭘 먼저 사야 된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뭘 사셔야 된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사시더라도 취득세는 종전대로 간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취득 당시에는 업무용이냐 주택이냐가 이게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피스텔은 4.4%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사더라도 종전대로 4%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내가 주택을 사고 오피스텔을 사고 다른 주택을 샀을 때는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카운트돼서 새로 산 주택이 취득세 할 때는 주택수로 카운트가 된다 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기존의 조정지역 아파트 사고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더라도 취득세는 연간 이상이 없겠죠. 한 채까지는 종전대로 가니까. 그리고 오피스텔을 뭐 여러 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산다 하더라도 기존의 취득세는 종전과 같게 이제 4.6에서 4.8%, 4%가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취득세를 이제 8%, 12%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 자,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그 조정지역 비과세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조정지역에 2년 거주가 됐다고 하면은 이 주택은 가장 먼저 사지만 나중에 파셔야 돼요. 왜냐면 비과세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만 팔아도 비과세가 아니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또 내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파는 순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조정지역 먼저 파시면 돼요. 예. 근데 비조정지역을 갖고 있고 조정지역 아파트를 판다고 하면은 비과세도 안 될 뿐더러 양도세 중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먼저 처분을 해야 된다. 자,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은 양도세 때는 주택으로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비조정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는데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로 쓰면은 주택으로 간주하고요. 업무용으로 쓰면은 업무용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 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다음에 오피스텔 여러 채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은 사실은 비조정 지역은 기존의 아파트 양도세 중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을 파는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오피스텔은 그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실 오피스텔은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로 쓰면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쓰면은 이게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만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으면은 이거는 주택수에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그리고 나서 처분하면은 양도세 중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안 쓰고 업무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양도세 중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오피스텔을, 그때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파시든 오피스텔을 먼저 파시든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1년에 이게 두 채를 한 번 1년에 두 채라면 이게 합산이 돼서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니까 1년에 한 채씩만 파는 전략으로, 또 이제 기본공제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채씩만 받는 전략으로 파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또 법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정지역 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그냥 2년 거주를 그냥 2년 거주만 하면 됐잖아요. 2년 혹은 2년 보유만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1주택 같은 경우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바뀔 예정이냐면, 나머지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됐을 때부터 2년을 다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기존 주택 다 팔고 내가 2년 기존에 하고 나서 2년 동안 있다가 내가 팔면 이거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2년을 다시 리셋을 해서 카운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리셋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을 다 팔고 나서 내가 2년을 무조건 보유를 하든지, 비조정 같은 경우는 보유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조정지역 같은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바뀌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이런 부분도 세밀히 이제 좀 검토를 하셔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취득세는 먼저 조정지역을 사고, 그리고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은 비조정지역 한 채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산다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4%가 적용이 된다. 오피스텔 취득세가. 그리고 파실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오피스텔을 먼저 파는 건 사실 순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거로 쓴다고 하면은 비조정 지역 먼저 팔고 오피스텔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양도차익이 적은 거 먼저 파는 게 더 유리하시겠다. 그리고 1년에 한 건 이상을 파게 되면 양도세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양도세 합산이 돼서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고, 또 기본소득 공제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파는 거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모든 걸 다 팔고 나서 2년 보유 혹은 거주, 조중지역 같은 경우 2년 거주, 비조중 그 지역 같은 경우 2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종부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택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부부가 공동묘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묘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법이 적용이 안 받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특별히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 앞으로 이제 신규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잘 따져 보시고 취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